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임명입니다. 6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란 이스라엘 휴전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 방송을 보셨던 분이라면 어제 방송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전쟁 지나간다 했지. 전쟁 이슈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금융 기득권, 그들과 연결된 뿌리 깊은 세력들은 그 누구도 시장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또한 그 소식을 흡수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 통해서 휴전 소식을 곧장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 휴전 합의하였다. 24시간 뒤 전쟁 종료. 그리고 본인의 SNS 통해서 이란 이스라엘 휴전을 발효하였다. 이란 공영방송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발효했어. 그리고 시장이 코인 시장만 좀 많이 밀렸죠. 코인 시장만 출렁거렸고요. 금융시장은 그다지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휴전 합의 이후에 다시 한번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이스라엘 군이 확인했어. 이 소식은 휴전 소식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장이 출렁거리는 거 아니야? 또다시 출렁거림 또는 전쟁 이슈로 내 멘탈이 흔들거리면 진짜 호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밖에 자는 본질이 있어요. 자, 나스닥의 일봉 차트이고요. 자, 보시면 금융시장은 변동이 없었어. 전쟁 이슈 때도. 그쵸? 합의 소식에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큰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아. 자, 월봉으로 보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금 보이시죠? 관세 이슈로 시장이 빠그러졌어요. 완전히 시장이 공포로 쩔었었다. 근데 끌어올렸던 이 자금 있죠. 누가 보더라도 물량을 소화하고 바닥걸어서 매집을 합니다. 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래량.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누가 봐도 유동성 장세, 거대한 유동성 장세. 제로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적 완화,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운동, 대한민국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다시 넘었지만 이때 3,000을 훌쩍 넘었었죠. 그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던 그 자금줄의 뿌리가 바로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대 기득권의 세력의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페드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금융시장의 주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드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전쟁 이슈로 시장을 붕괴시킬까요? 또는 관세로 시장을 붕괴시켰었던가요? 공포로 쩔었었죠. 그쵸? 있는 사람마저 포기하고 나갔다. 그 물량을 누군가는 쪽쪽 빨아제꼈다. 전쟁 이슈로 코인 시장에 출렁거렸으니까 전쟁이 합의가 되면 당연히 시장에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자, 보면 비트코인도 반등 나왔다가 또 찔끔 하락에 나오고 있고요. XRP도 반등 나오고 차익 실험을 조금 나오고 있어. 3,000원 부근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반등 이후에 차익 실험량이 좀 나오고 있다. 허나 코인 시장은 대표적으로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의 초반에 이더리움이 시작을 함께 했었죠. 근데 아직까지 그 격차가 너무나 많이 나요. 자, 비트코인은 고점과의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비트코인은 고점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과의 격차가 크지 않죠. 거의 고점 돌파를 임박해두고 있어요. 그러면 알트코인 시장만 혼자 따로 놀까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자산시장 중에서 전 세계 주식시장, 전 세계 채권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 전 세계 원자재 시장, 이걸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 그중 알트코인 시장은요. 진짜 정말 전만도 못해요. 정말 작은 시장이죠. 여기에 알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하게 되면 기관들이 자금을 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총알처럼 스프링처럼 튕겨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윗방향으로. 이번 상승세의 주격은 누구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또한 상승에 나오겠죠. 전반적으로 코인의 상승은 전 세계 위험자산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여기 가운데 있는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CMA와 머니마켓 펀드, 여기 많이 머물러 있죠. 이게 위험자산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야만 2008년도 이후부터 2025년 17년간 이어진 플러스 알파 금융시장의 버블이 결국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끝나야 경제 위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경제 위기 전에 이 버블이 와야 결국 톱니바퀴의 악어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러우 전쟁 때 급격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1년 만에 제로 금리에서 5.25에서 5.50까지 올렸던 그때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하나 실물 경제는 붕괴되지 않았어. 자산 시장만 특히나 증시가 크게 출렁거렸죠. 그때를 제외하고 2008년도 이후에 늘 시장을 부양해 왔다는 거. 2019년도에 보험성 금리 인하 3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동결국과 함께 보험성 금리 인하 통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선이 7월달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시장을 받쳐낼 거라는 거. 이 가운데 전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까요?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장이 바로 미 행정부의 수장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시장의 붕괴를 바랄까요? 단연코 노라는 거. 수급이 가장 정직합니다. 돈이 가장 정직해요. 큰 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여 다니는 돈 말입니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큰 돈, 경제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큰 돈, 환의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큰 돈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돈을 운용하는 사람의 탐욕만 있을 뿐이죠. 탐욕과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꿰뚫는 사람들은 이 시장의 흐름을 명확히 읽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맥을 짚기 위해선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전쟁 이슈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스트레티지가 245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추매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가격대에서 11주 연속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작아서 신중한 행보 아니야? 이런 건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11주 연속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 명실상부한 달러와의 주인장입니다. 뱅가드가 최대 주주고요. 블랙락, 거기에 월가의 주인장 등 미국 상무장관과 연결된 하워드 루트닉, 얘네가 여기에 주인장들입니다. 그럼 달러의 주인이 BTC를 매집한다는 거. 시장에 붕괴하는데 이걸 매집하고 있을까요? 이게 팩트입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찐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거를 확신해야지만 자기 자신이 흔들거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입니다. 전 연준 이사이죠. 이사였는데 부의장으로 올라섰어요. 이분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건 참고만 합니다. 미디어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근데 연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연준이 만들었던 Faster Payment 태스크포스예요. 빠른 지불 태스크포스는 2015년 5월 연준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효과적인 빠른 지불 시스템의 목표와 속성을 식별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왔다. 연준에 의해서 2015년 5월달 약 10년 전에 실시간 지불 시스템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참여했던 마이클 파,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죠. 전 연준 부의장입니다. 리플의 고문이죠. 그쵸? 전 고문이었다. 또한 여기 보이시죠? 라이언 자공, 리플이 거기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대 기득권이 여기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체 불가능한 업체가 여기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빠짐없이 늘 리플은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연준, 미국을 통해서 프린터기의 주인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중앙은행은 민영이에요. 이 달러를 통해서 결국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 통화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금리를 통해서 금리하고 환율 공부했으면 경제 공부가 끝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올림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많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내려가고 대출, 이게 신용 창조로 포장되고 있거든요. 2년 미만의 신용 창조, 즉 광의 통화량, 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경기가 팽창하고 경기가 침체해서 회복하고 확장하고 과열되고 다시 버블이 꺼지고 이 순환기를 거쳐왔었던 금리를 통한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2008년도에. 그래서 2008년도에 BTC와 사토시 나카모토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페더럴 리저브, 미 중앙은행의 대체 대조표입니다. 연준의 자산이에요. 이 한 장으로 제로 금리로도 안 되니까 달러를 찍어가지고 미 국채, 이것까지 괜찮겠지. MBS라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 파생 상품을 매입합니다. 이미 달러가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그래서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탄생을 했고요. 그 혈관의 주인장인 2012년도에 리플이 탄생합니다. 2015년도에 이더리움과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탄생하고 있죠.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를 명확히 확신하셔야 된다. 전 세계 부채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실시간 부채가 지금도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멕시코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노답입니다.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 거기에 혈관망이 바로 리플을 만든 진정한 이유입니다. 바로 그전에는 스위프트망이었죠. 1세대, 달러 중심의 1세대. 그걸 리플랩과 ISO 20002, RMG, 관리자 그룹에 있는 거대 기득권과 함께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 약 36경억 원, 250달러. 앞으로 1, 2년 내에 250달러로 성장한다. 원화 기준으로 36경억 원이다. XRP 시총에서 공이 3개가 더 붙어야 된다. 최소. 거기에 곱하기 2에서 3이 더 붙어야 됩니다. 지금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겠죠. 이미 많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금융기관들이 XRP E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21시어스, 비트와이즈, 카나리, 위즈덤트리, 코인시어스, 프랭클 템프턴, 바네크, 포르시어스, 기타 운용사들이 기관들이 자금을 쏠 수 있도록 XRP의 혈관을 뚫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ETH,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준비됩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상원 통과를 하고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드가 시장을 닫힙니다. 이제 페드의 주인은 리플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맥을 짓기 위해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이 맥을 짓기 위해선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